나스닥 증권거래소에서 이더리움 현물 ETF 관련된 서류를 업데이트 요청한다라는 그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더리움도 5월 한 23일, 5일 정도에 이제 반액이랑 이제 아크인베스트의 이더리움 현물 ETF 최종 결과 발표가 있는데 그걸 앞두고 나서 이런 얘기가 돌면서 이더리움도 이제 현물 ETF 승인 가능성이 높아진 거 아니냐 그런 기대감 때문에 지금 이더리움 가격이 20% 정도 지금 상승한 상황이고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뭐 이더리움도 이 정도가 됐으면 이제 현물 ETF로 승인되는 수순으로 간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봉천동의 현인 봉현이 형이라는 필명으로 나는 월급날 주식을 산다, 나는 월급날 비트코인을 산다라는 두 권의 책을 쓴 작가고요. 취미로 유튜브와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고 원래는 10년차 직장인이었는데 3주 전에 이제 의원면직 처리가 돼서 현재는 직장인은 아닌 상태입니다. 작가님, 오늘 비트코인이 7만 달러 선을 돌파하면서 급등했습니다. 배경은 무엇인가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첫 번째로 어제 이더리움 현물 ETF의 승인 가능성이 좀 갑자기 높아졌다고 이제 75%로 상향됐다는 이제 소식이 전해지면서 암호화폐 시장에 전반적으로 훈풍이 불었던 것 같고요. 그 외에 외적인 요소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은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 일주일 전인가 특별 국채라고 해가지고 한 200조 정도 규모의 유동성을 이제 공급하겠다라는 발표가 있었어요. 이거는 국가 부채로도 잡히지 않는, 국채인데 부채로 잡히지 않는 그런 유동성 살포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고 아마 그런 부분들 그리고 트럼프 이제 가장 유력한 지금 현재 기준으로 여론조사에서 우위를 갖고 있는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디지털 자산, 비트코인에 대해서 그 우호적이고 긍정적인 발언들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영향을 좀 받은 것 같고요. 그리고 13F라고 해가지고 이제 특정 금액 이상의 어떤 자산, 자본을 가진 기업에서는 이제 보유하고 있는 주식 같은 자산들에 대해서 공시를 해야 되는 그런 의무 조항 같은 게 있는데 그 13F 조항이라고 하거든요. 거기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이제 보유했다라고 하는 그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 13F에 대한 그 내용을 발표한 곳이 한 30% 정도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1000개 이상의 이제 기업에서 이제 기관에서 갖고 있다라고 하면서 좀 이 자산에 대해서 또 좀 긍정적인 분위기가 갑작스럽게 또 만들어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ETF 승인 가능성이 높아진 이유와 실제 승인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도 이제 전날 소식을 들었는데 나스닥 어떤 그런 증권거래소에서 이더리움 현물 ETF 관련된 서류를 이제 자산운용사한테 업데이트 요청한다라는 그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더리움도 원래는 지금 이번 달 말 정도, 그러니까 5월 한 23일, 5일 정도에 이제 반액이랑 이제 아크인베스트의 이더리움 현물 ETF 최종 결과 발표가 있는데 그걸 앞두고 나서 이런 얘기가 돌면서 이제 이더리움도 이제 현물 ETF 승인 가능성이 높아진 거 아니냐 그런 기대감 때문에 지금 이더리움 가격이 전날 대비해서 20% 정도 지금 상승한 상황이고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더리움도 이 정도가 됐으면 이제 현물 ETF로 승인되는 수순으로 간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 근거로는 일단 홍콩에서 이더리움 현물 ETF를 벌써 먼저 상장을 해버렸잖아요. 4월 말 정도에. 그래서 아마 미국에서도 좀 조급하게 이 디지털 자산 시장의 주도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좀 그렇게 된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블랙락에서도 그렇고 이 RWA라는 곳에 이제 자산을 발행할 때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선택해서 실제로 3월 달에 그 토큰을 발행을 했었고 그러면서 이더리움의 쓰임새가 늘어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이더리움에 투자하고 있지 않지만 이더리움이라는 네트워크가 인정을 받으면서 그리고 현물 ETF로도 장기적으로는 승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지금 이번에 5월 말에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는 솔직히 잘 의견이 없으면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를 봤을 때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사용성이 좀 주목받으면서 결과적으로는 승인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ETF 승인 시 비트코인, 이더리움, 알트코인 등 가상시장 전반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우선은 비트코인을 제외하고 만약에 두 번째로 이더리움의 현물 ETF가 승인이 된다고 하면 디지털 자산 시장 전반적으로 좀 기대감 같은 게 또 들어오고 그러면서 당연히 시장 전체적으로는 활력을 받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그 ETF가 승인된 자산은 그럼 딱 두 개인 거잖아요. 비트코인과 이제 이더리움. 저는 그래서 그 기간의 어떤 자금 유입 창구가 두 개로 고정되기 때문에 다른 알트코인보다는 이 두 개가 더 계속해서 오르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기대감 때문에 더 오를 수는 있겠죠. 근데 장기적으로 그 어떤 여러 가지 알트코인들이 가치가 올라가려면 결국에는 수요가 늘어나거나 그 수요처가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창구들이 생겨야 되는데 그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 ETF가 승인이 된다면 알트코인의 불장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자금이 시장에서 좀 기대감 같은 것들 때문에 가격이 오를 수는 있으니까
뭐 현재보다는 가격이 당연히 오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지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것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더 우량한 자산에 투자하는 걸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지속적으로 비트코인에만 투자를 하고 있고 알트코인 투자는 하고 있지 않지만 뭐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솔라나 아발란체 등 알트코인 향방은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비트코인을 제외하고 스마트 컨트랙 구현이 가능한 이제 네트워크 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더리움도 있고 뭐 아발란체, 그다음에 바이낸스 코인도 있고 뭐 폴리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그 각 네트워크에 정말 실제로 그 수요가 늘어나고 사용 사례가 늘어나면 당연히 이제 가격이 오를 수는 있는데 그 각 네트워크끼리도 경쟁을 해야 되거든요. 스마트 컨트랙 기능을 이제 가능한 것들끼리. 왜냐면 특정 이제 사업을 주최하는 사람 또는 아티스트가 본인의 어떤 작품을 기록하기 위해서 선택할 수 있거든요. 이더리움을 선택할 수도 있고 아발란체도 선택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나머지 후발주자들도 선택을 받는다면 당연히 가치가 올라갈 수는 있는데 그것들은 개별 프로젝트의 어떤 로드맵 같은 걸 직접적으로 좀 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개인적으로는 이더리움이라는 어쨌든 스마트 컨트랙 네트워크가 현재 기준으로는 다른 스마트 컨트랙 네트워크에 비해서는 더 탈중앙화되어 있고 또 블랙락이 실제로 그 이더리움 네트워크 위에서 ERC20 토큰을 이제 실물 자산을 이제 기반으로 한 토큰을 발행해가지고 사용 사례도 있는 거 보면 아무래도 스마트 컨트랙 네트워크 중에서는 이더리움이 가장 그래도 강건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가님, 이더리움 ETF 승인이 올해 안에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홍콩에서 이더리움 현물 ETF를 이미 상장시켰기 때문에 뭐 미국에서도 디지털 자산 시장의 주도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는 좀 더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는 좀 빠르게 선택할 수도 있지 않을까, 승인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RWA 코인이 주목받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일단 RWA가 리얼 월드 에셋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전통 자산들을 블록체인 위에 올려가지고 조금 더 유동성을 쉽게 하고 또 거래 비용을 낮추는 뭐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블랙록에서 이제 비들이라고 해가지고 지난 3월인가 4월 달에 미국 국채랑 그 환매 조건부 채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를 이더리움 네트워크 위에서 발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RWA가 사실 주목받는 이유는 이제 전통 자산 대비해서 어쨌든 거래 비용을 낮출 수 있고 그 전통 자산을 조금 더 이제 쉽게 유동할 수 있는 측면에서 계속해서 주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RWA를 발행하는 네트워크에 투자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위에서 발행한 어떤 개별 미술품이라든지 그런 어떤 특정 상품에 투자할 수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둘 다 투자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RWA가 지금 기존의 전통 자산들을 유동하는데 유용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목은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블랙록이 RWA를 인정한 이유도 같은 배경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 RWA를 인정했다기보다는 전통 자산을 이제 유동하기 위한 수요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기존의 전통망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는 블록체인 네트워크 위에서 발행을 하는 게 사실 전 세계 이제 80% 인구한테도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고 그리고 비용 자체도 스마트 컨트랙 퍼블릭 블록체인 네트워크 위에 발행하는 게 이제 기존 망보다 더 저렴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자연스럽게 선택한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네트워크로서 이제 이더리움 아니고 다른 것들도 사실 선택할 수 있는데 아마도 그 스마트 컨트랙 기능이 지금 제대로 구현되는 네트워크 중에는 그래도 이더리움이 가장 규모도 크고 네트워크도 안정적이고 탈중앙화, 상대적으로 더 탈중앙화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좀 자연스럽게 선택하고 동시에 ETF까지도 이렇게 추진한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RWA 코인 상용화 시 일상에 어떤 변화가 예상되나요? 더 정말 쉽게 표현을 하자면 이제 전통 자산을 이 토큰으로 만들어가지고 파는 건데 쉽게 얘기하면 이제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한테도 강남에 있는 빌딩을 팔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있는 그 부동산을 조각 투자하기도 어렵고 우리나라에 있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투자하는 게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각 개별, 이제 로컬에 있는 실물 자산들이 블록체인 위에 등록이 되고 그게 전 세계 블록체인 망을 통해서 인터넷만 있는 어떤 전 세계 어디서든 이제 거래가 가능해진다면 그런 식으로 그 자산에 대한 접근성이 좀 높아질 것 같고요. 또 전통적인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 뭐 미술품이라든가 뭐 도자기라든가 아니면은 뭐 건물이라든가 채권이라든가 아니면 그냥 정말 개인의 어떤 소장품, 항공기의 엔진 같은 것조차도 다 이렇게 블록체인 위에 올려서 자산화하면은 뭐 그런 유동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부분에서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